중국 도자기의 고향 경덕진에 온 오리엔티. 한국인 1호 경덕진 도자기 대학 박사 유시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중국 도자기 탐험. 이번 영상에서는 경덕진의 한 시장을 함께 걸으며 중국 도자기 업계의 현실과 본인이 직접 박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합니다. 중국이 도자기를 배우기에 최적화된 몇 가지 이유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여러분이 도자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로 가시죠. 여기는 이제 흙 파는 곳이에요. 네. 흙을 이렇게 팔아요. 흙을 팝니까? 흙도 다 톤당 단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톤당으로 팔고 이제 개당을 한 덩이씩 팔아요. 한 덩이씩도.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은 게 작업하기가 네. 흙 여기서 그냥 한 덩이 사갖고 가서 작업하고 흙이 빨리 마르거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보통 막 반 톤씩 사갖고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동네는 그냥 한 덩이씩 오토바이에 딱 실어가지고 며칠 작업하고 그냥 작가가 하루 종일 얘를 움켜쥐고 있어도 다 못 쓰겠네요. 뭐를 만드냐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편리한 거죠, 되게. 네네네. 한 개씩만 사도 되니까.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작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었어요. 네. 원래 도자기를 계속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도예과로 입학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, 이 도자기 만드는 거 자체가. 네.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하다가 지금까지 되고. 한국 적성에도 맞은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박사 할 때는 작업을 안 하니까 전혀. 계속 그냥 공부하는 거죠? 네, 몰랐죠. 네. 연구 논문을 써야 되니까. 네. 그것도 중국어로 쓰셨겠네요? 그쵸. 그래서 좀 힘들었죠. 박사 네. 논문 쓸 때는. 현타도 많이 오고. 창작을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여기서 디자인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되나. 약간 여기가 제 옛날 작업장이었어요. 여기가 공공감하거든요. 갖다 주면 그냥 구워줘요. 한 점씩만 갖다 줘도. 네.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굽는 거예요. 그러면 다 구워지면 이게 내 거다. 가져가. 바로 갖고 가고. 공공감화. 한 판당 얼마씩 받고 높이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요. 근데 한 점이면은 뭐 한 10원, 5원 막 이렇게밖에 안 받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빼곡하게 넣는 이유가 판당 얼마니까. 아마 이 한 판에 30원, 25원 이 정도 할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저 구워져서 나온 거거든요. 네. 구우면서 쟁여요. 그리고 나오면 다시 넣고 다시 쟁이고 매일매일 불이 돌아가는 거예요. 구워져서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가스겠네요. 가스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죠. 계속 트라이 해보고 하나도 테스트가 되니까. 한국은 가마를 다 채워야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한 가마가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거죠. 이게 완전 쓰레트 지붕이어가지고 비 오고 그러면은 말소리가 안 들려요. 옆에 사람이랑. 예전에 여기서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? 와, 요 안에 지금은 또 불상들이 막 지금 완전 창고네. 그렇네요. 한 달에 얼마 내셨나요? 쓰는데. 그때 당시에 1,500원 정도? 많이 냈네요? 여기 저기 좀 비싸요. 왜냐면 바로 가마방 옆이어가지고. 이렇게 생겼는데 불구하고 와, 한 달에 30만 원. 이렇게 생겼는데 화장실도 없고. 이게 가마의 중요성인가 보네. 편리하니까. 여기도 막 1,000원씩 해요. 막 500원, 1,000원 기본적으로. 또 다른 가마. 여기도 공공 가마. 원래 대형만 뜨는 가마였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공공 가마화 됐어요. 여기 전국에 있는 그 마오쩌둥 여기서 제작을 해요. 마오쩌둥을 다 여기서. 도자기와. 마오쩌둥이 아직 수요가 있나요? 저도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그걸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. 중국 내에서도 그 바람이 좀 이제 됐을 텐데. 특히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마오쩌둥 거의 약간 우상시하는 것도 있고. 청화 자체가 갖고 있는 입지는 어떻습니까? 시대 불문하고. 청화는 이제 도자기에서 뺄 수가 없죠. 코발트라는 거는 약간 메인스트림인 거네요.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해야 되나? 발현되는 게. 그래서 역사도 되게 깊고 안정성이 되게 높고 그런 게 청화죠. 코발트죠. 그럼 코발트 블루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역사가 있는 블루네요. 그죠. 코발트를 이제 도자기에서 뺄 수가 없죠. 특히 경덕진에서 청화 백자가 가장 성행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임대를 해갖고 자기네들이 막 개조해가지고 엄청 만들어요. 도자대학 학생들이 많겠네요. 많죠. 2,000명씩 있으니까 학생들이. 형님 보시기에는 도자대학의 그 인맥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가요? 중국에서 이 업을 하는데. 예술 쪽으로는 좀 중요해요. 작품 쪽으로는. 네네네.
작가가 되겠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복불복이긴 한데 작품이 아예 뛰어나든지 그게 아니고서는 네. 아무래도 학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여기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네트워크가 있겠죠. 이게 중국이 좀 심한 것 같아요. 일단 교수가 되면은 작품 네. 가격이 갑자기 막 5배로 뛰어버려요. 오. 한 방에 작품에 관계없이 그런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? 나는 이 장을 50원에 팔았었는데 난 딱 갑자기 교수가 300이 됐더니 250원이 됐어. 약간 그런 느낌이 네, 많죠. 네. 근데 이게 점점 옛날에는 또 학벌이 되게 중요했거든요. 근데 이게 점점 이제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자기 PR 시대다 보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그게 이제 무슨 플랫폼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로 이제 대중이랑 바로 만날 수가 있으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네. 제가 봤을 때는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서울예술대학 안 가고도 릴스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느낌. 요즘 뭐 대학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. 네.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나 유튜브에서 배우나 이 수업의 질의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형님은 대학은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고 보시죠? 도자대학 정도면 도자 대학 얻은 게 많다고 여기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박사를 받고 했냐면은 이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잖아요.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타이틀을 안 걸고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검증하기가 검증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 타이틀을 따면은 좀 더 그렇죠. 신뢰도가 쌓이지 않을까. 경덕진에서 오래 있었어요. 네. 경덕진에서 유학 몇 개월 했어요. 막 그렇죠. 이래도 실질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하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가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어요. 이 프리마켓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매주마다 물건을 파는 것 같아요. 실전이 진짜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.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.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네. 계속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팔릴 수 있겠지? 이렇게 되게 찌라는 걸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? 근데 여기는 피드가 바로바로 매주마다 피드가 오니까 네.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가 이제 바로 이제 나오는 거죠. 형님께서 그러면 조각거리를 총평해 주시자면 어떤 곳이 될까요? 젊은 도자기 작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작품을 판매하고 꿈을 펼치는 공간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라나? 예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네. 지금 너무 상업화돼서. 상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네.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런 과도기적인 과도기적인 그- 공간이다. 예전에는 경덕진의 심장이었던 곳. 어쨌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오전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유시영 박사님이랑 함께 조각시장을 둘러봤고 어제 봤던 다오이지의 그러니까 도예 거리랑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. 도예 거리는 조금 더 업체들 중심으로 자기들의 이미 만들어진 완성된 것들, 시리즈화된 것들을 당당하게 판매하는 상업적인 보급화된 거리였다면 여기는 좀 더 자유롭고 펼쳐진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꺼내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